일곱 번째 단어는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도 봐야 돼. 양이 많아요. 덩어리가 좀 크거든요. 이 안에 이제 제목이 여러 가지잖아. 뭐라고 하기 좀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다 때려놓고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이제 퉁쳐서 고차 방정식 이렇게 얘기하고요. 당연히 이 방정식의 풀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다음에 페이지에 보시면 또 나와요. 다음에 또 해설 그 내용이 있다고요. 밑에 보시면 연립 방정식도 여기 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양이 많으니까 좀 서둘러서 하도록 할게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보통 2차보다 더 높으면 그냥 고차 방정식 이러고 말거든요.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뭐 5차, 6차 방정식도 당연히 풀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거의 나올 일이 없고요. 우리가 이제 만나는 건 3차 또는 4차 정도까지밖에 안 보게 될 텐데 결론은 뭐냐면 방정식 나왔잖아요. 근을 찾는 거야, 해를 찾는 거라고.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건데 이 고차 방정식의 풀이는 뭐밖에 없다? 인수분해 하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고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인수분해 하나밖에 없다.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몇 가지?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몇 가지?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첫 번째 인수분해, 두 번째 근해 공식. 아니 두 가지 있었다고. 인수분해 하든가 안 되면 근해 공식. 그런데 3차 이상은 뭐다? 인수분해 하나밖에 안 된다. 근해 공식 있다니까 없다. 그지? 그럼 이걸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런 말도 돼요. 3차 방정식을 풀래.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야.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건 니네한테 풀라고 안 할 거라고. 인수분해 밖에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3차 이상의 어떤 방정식을 주면서 해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인수분해 하는 거 여기 나와 있는 방법 아니고서는 더 이상 없다고요. 뭐 다른 뭐 되게 쌈박한 방법을 이런 거 없어. 그냥 인수분해 하나밖에 없다 그 얘기니까 그걸 다 기억하시고 그 인수분해에 대한 설명을 주구장창 오랫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틀은 뭐냐면 그래서 이 3차 이상의 어떤 방정식을 어떤 식을 다항식을 이렇게 여러 개로 인수분해를 해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는 0 만들면 이 각각이 0이 되도록 하는 값을 찾아내시면 그게 그 방정식의 해가 될 거다라는 것인데 여러 가지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다 뭐 하는 거냐면 첫 번째는 아예 그냥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라 그런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인수정리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라는 이야기예요. 조립제법도 사실상 나머지 0이 되도록 하라는 이야기니까 인수분해 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인수분해 한다 써 있잖아요. 그죠? 세 번째 뭐래요? 치환을 이용하래요. 치환 이용해서 뭐 한다고? 결국 또 다시 인수분해 한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이런저런 방법을 이용해서 다 인수분해 하세요. 그런 이야기고요. 밑에 보시면 특수한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할 때 다 했던 거예요. 이런 거 뭐라고 부르냐면 보기차식이라고 불렀던 거야. 2차 항이랑 4차 항만 있고 상수항이 있고요. 1차나 3차는 없어요. 이렇게 2차 짝수차로만 이루어져 있는 식을 보기차식이라고 불렀는데 이런 보기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인수분해 할 때처럼 첫 번째로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t에 관한 2차식을 만들어 보는 거야.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인수분해가 되면 쭉쭉쭉 이어가서 해보시면 되고요. 혹시 제곱을 t로 치환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때는 합차의 형태로 완전제곱 빼기 완전제곱 형태로 바꾼다. 이거 뭐 할 때 한 거라고요? 맨 앞에 인수분해 할 때 다 했던 거라고요. 그죠? 이거 상반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4차, 3차, 2차, 1차 상수항 다 있는데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개수들이 거울에 비친 것처럼 상반 거울에 비친 것처럼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로 대칭인 개수면 이거 어떻게 했냐고 x제곱 앞으로 당겨내서 개수가 같은 애들끼리 묶으면 x 더하기 x분의 1을 또 t로 치환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막 푸는 거였잖아요. 이것도 다 인수분해 할 때 했던 거라고요. 그렇죠? 좀 이따 예제 풀면서 하나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3차 이상의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결국은 인수분해 하는 거다라는 거야.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이번에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인데
그 2차 방정식에서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 2차 방정식부터 빨리 짧게 보고 가자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그죠? 두 근의 곱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어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여기에 추가로 두 근의 차이도 기억하세요 그랬다고요. 절대값 a분의 루트 d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이걸 유도하는 과정은 그냥 근의 공식 가지고 찾아보시면 되거든요. 근의 공식으로 두 개 찾아서 그거 두 개 더한 거야 그거 두 개 곱한 거야 해보면 되는데 꼭 그렇게가 아니라 인수분해한 형태를 가지고도 다 유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3차의 경우엔 3차 방정식의 경우엔 뭐 근의 공식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근의 공식으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찾을 게 아니라 요 녀석이 알파와 베타와 감마 이렇게 세 개를 만약에 근으로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 거다. 최고차의 개수는 a고 x-알파, x-베타, x-감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었을 거다라는 말이에요. 이거 세 개가 근이라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었을 거야 라는 소리야. 그죠? 그 다음 이 오른쪽에 있는 녀석을 다시 전개하는 거예요. 이거 다 전개해보면 얘도 그 1단원의 곱셈 공식 할 때 보면 나오는 녀석이에요. a는 나중에 생각하자고. x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x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 빼기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전개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요 a를 하나씩 다 곱해주면 이제 전개가 완성되는데 왼쪽에 있는 요 녀석이랑 최종적으로 요 녀석이랑 둘이 같은 식이잖아요. 항등식이다 그 얘기야. 그래서 개수를 비교를 해보면 이런 결론이 나요. x세제곱 앞에 a가 있는 건 똑같으니까 더 이상 볼 거 없고 x제곱 앞에 붙어있는 b는 여기 있는 2차 누구랑 똑같다? 마이너스 a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이거랑 똑같다는 소리고요. 1창의 개수 c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누구랑 똑같다? a에다가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한 거랑 똑같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수항이 d는 누구랑 똑같은 거야? 마이너스의 a 알파 베타 감마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냥 좀 보기 좋게 정리만 싹 다시 해보면 이름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니까 근은 근끼리 계수는 계수끼리 이항을 해가지고 예쁘게 정리를 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뭐 되는 거다? 알파랑 베타랑 감마를 다 더한 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얘는 a분의 c가 되고 알파 베타 감마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도 엄청 많이 쓰였지만 3차 방정식에서도 근과 계수의 관계 엄청나게 많이 쓰일 녀석이고요. 이런 모양새들을 보면 우리 곱셈 공식이랑도 약간 곱셈 공식 할 때도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죠? 자주 나올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고요. 3차까지만 나와 있지만 3차가 아니라 4차, 5차 넘어가도 근과 계수의 관계는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전개해보면 되는 거라서. 근데 다행인 건 3차 정도는 이렇게 다 물어보는데 4차 이상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4차 방정식이면 네 근의 합이랑 네 근의 곱 정도는 물어봐요. 이 네 근 가지고 뭐 2개씩 곱한 거나 3개씩 곱한 거 이런 건 안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 규칙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2차는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얘는 근을 하나씩 더한 거고 얘는 2개씩 곱해서 더한 거거든요. 순서대로 a분의 b고 a분의 c인 거야. 근데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얘는 근이 3개잖아요. 이거를 하나씩 더한 거고 2개씩 곱해서 더한 거고 3개씩 곱하는 거예요. 곱하는 것의 개수가 하나씩 늘어나거든. 그럴 때마다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 이렇게 하나씩 밀려나는 거예요. 대신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럼 4차 방정식이라고 해보면 AX 4제곱, BX 세제곱, CX제곱, DX 더하기 2는 0. 이것의 네 근을 알파와 베타와 감마와 델타 이렇게 네 개라고 보면 이 네 근의 합은 누구란 이야기냐면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그냥 첫 번째 거고. 이거 네 개를 다 곱한 녀석은 누구냐면 A분의 E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제일 마지막 거 상수항이다 그 얘기예요. 5차면 5개의 합이 누구야?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5개의 곱이 누구냐면 마이너스 A분의 F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모든 근의 합은 항상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모든 근의 곱은 최고차항분의 상수항인데 이 근이 몇 차식이냐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됐다가 플러스가 됐다가 마이너스가 됐다가 플러스가 됐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 정도는 공식으로 많이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4차 이상에서도 합이랑 곱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 규칙 정도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고 2개씩 곱한 거, 3개씩 곱한 거 찾을 수는 있지만 너무 복잡해서 어차피 문제 안 나올 거니까 그 정도는 생략을 하자고요. 그래서 모든 근의 합, 모든 근의 곱 정도는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3차 방정식 근과 계소의 관계 이야기고요. 다음에 나오는 건 3차 방정식의 켤레근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켤레근 이야기 하기 전에 뭐 정확하게 정리는 안 돼 있지만 문제로 나올 거니까 이 이야기를 짧게 하나만 하고 가자면 3차 방정식 근의 개수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것도 2학년 2학기 때 되면 좀 더 정확하게 배울 텐데 지금도 알긴 알아야 돼요. 뒤에 문제 나오니까. 3차 방정식이야. 근이 몇 개죠? 3개예요. 일단 3개예요. 3차 방정식이면 근이 3개야. 물론 이 중에 겹치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 중에 허근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어쨌든 3차니까 근은 3개인 거예요. 근데 말했지만 요 3차 방정식 중에 3개가 다 실수일 수도 있고요. 실근일 수도 있고요. 셋 중에 하나만 실근이고 2개는 허근일 수도 있거든요. 허근만 3개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이거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애초에 3차식이라는 건 최소한 1차와 2차로 인수분해는 되거든요. 실근이 무조건 하나는 꼭 있어요. 이거 왜 꼭 있느냐를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거는 내년에 배울 거니까 1차 하나는 이 실근 하나는 무조건 꼭 있을 거라서 3차식은 항상 1차와 2차로 인수분해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게 될 3차 방정식은 요 1차를 찾는 게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1차와 2차로는 꼭 나누어 줄 텐데 3차니까 근이 3개다 그랬는데 여기서 실근 하나는 무조건 나오는 거거든. 실근 1개. 그럼 이제 관건은 얘인 거야. 남아있는 요 2차. 요 2차 방정식이 실근을 몇 개 갖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3개 중에서 누군가 겹쳐서 실근이 2개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랑 다 합쳐가지고 실근이 1개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얘가 허근을 갖는 경우라고 치면 실근 하나와 허근 2개를 갖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 녀석이 가지고 있는 근의 개수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실근의 개수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살펴보면 요 녀석 3차를 1차와 2차로 인수분해했을 때 요 2차 방정식 얘가 서로 다른 실근 2개를 갖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중근을 가져서 1개라고 쓰긴 좀 그렇다. 중근을 갖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얘가 허근을 갖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 각각의 경우마다 3차 방정식 입장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얘가 쉬우니까 얘부터 1차로 실근 하나 찾았고 2차로 허근 2개 찾은 거니까 그러면
실근 1개와 허근 2개를 갖는 경우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3차 방정식이 실근 1와 허근 2개를 갖는 경우다. 그런 이야기고. 만약에 요 2차가 중근을 갖는 경우다. 그러면 3차 입장에선 실근이 2개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실근이 1개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거냐면 3차인데 1차랑 2차로 인수분해 됐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중근이랬거든? 그러면 이거 하나랑 요거 둘이 똑같은 거라서 이렇게 2개인 것처럼 보일 거라고요. 사실상 중근인 거지. 아니면 이거 2개가 얘까지 겹쳐가지고 완전히 3개가 다 똑같은 녀석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뭐라고 하냐면 그냥 중근이라고 말하는데 얘는 3중근 이렇게 불러요. 3번 겹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x-1의 세제곱은 0 이러면 근이 하나밖에 없는데 1이 3번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얘가 실근 2개, 서로 다른 실근 2개 갖는 경우면 3차 입장에서는 실근이 3개일 수도 있고 실근이 2개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런 거냐면 1차랑 2차로 인수분해 됐는데 서로 겹치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서로 다른 실근이 3개야. 그런데 1차랑 2차로 인수분해 되고 얘가 서로 다르다고 했는데 하필이면 이거 둘 중에 얘랑 겹치는 게 이렇게 있으면 3차 입장에서 보면 중근을 갖는 거잖아요. 실근 2개처럼 보인다고. 그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야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 가졌으면 좋겠어. 그럼 이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뭐 보란 이야기냐면 일단 1차랑 2차로 쪼개서 인수분해 한 다음에 요 2차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하는데 그 중에서 얘랑 겹치는 건 없어야 돼 라는 소리예요. 얘가 찾은 실근 2개 중에 이거랑 겹치는 건 없어야 돼. 그래야 온전하게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가 생겨요. 만약에 3차 방정식에 실근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실근이 하나라는 건 아예 1차랑 2차로 인수분해 했을 때 이 2차가 실근을 안 가져. 그럼 실근이 하나만 있는 거지. 거기에다가 얘가 중근을 가지는데 하필이면 얘랑 다 겹쳐. 그것도 실근이 1개인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래서 실근이 하나라는 건 이런 경우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금 복잡한데 어쨌든 결론은 머릿속에 어떻게 체계가 잡혀야 되냐면 1차랑 2차로 인수분해 될 거니까 3차 방정식의 근의 개, 실근의 개수라는 건 이 2차 방정식이 몇 개의 실근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고 그 중에 얘랑 겹치는 경우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실근이 없으면 그냥 얘 혼자 실근인 거고 얘가 2개 같은 실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생겼던가 이렇게 생겼던가라는 소리고 얘가 서로 다른 2개면 이렇게 생겼던가 이렇게 생겼던가라는 이야기라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좀 구분을 해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써놓은 김에 이 얘기도 하자면 3차 방정식도 당연히 허근이라는 걸 가질 수 있어요. 실근 하나에 허근 2개 이렇게 가질 수 있다고. 근데 요 허근 2개는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요 2차 방정식에서부터 온 허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졌다? 그럼 그것에 켤레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애초에 얘가 가지는 실근, 근이라는 건 1차와 2차가 갖는 근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선 허근이 나올 리가 없고 1차니까 여기서 허근이 나올 텐데 이거 2차 방정식에서 허근이 나왔다는 건 이것의 켤레도 얘가 꼭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래서 3차 방정식도 마치 2차 방정식처럼 허근을 하나 가지고 있대 그것의 켤레도 꼭 가지고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허근이 있다는 건 허근 2개랑 실근 하나의 상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7-4번 보시면 3차 방정식의 켤레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부터 보시면 A, B, C, D가 다 유리수일 때 무리수 근이 있으면 그것의 켤레도 근으로 들어있다. 이건 1차와 2차로 인수분해 되고 그 2차가 무리수 근을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2번도 마찬가지예요. 개수들이 다 실수야. 인수분해 해보면 1차, 2차도 당연히 개수가 다 실수야. 그런데 허근이 있대 그것의 켤레도 꼭 들어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을 기억하고 계시고요. 문제 몇 개 풀고 와서 마저 또 이야기를 할게요. 잠깐 내용이 잘라지니까. 유형 1번부터 보시면
593번인데 3차 방정식 세 실근 중에서 가장 큰 근, 가장 작은 근 곱해보라 이야기거든요. 근이 3개 있을 거잖아. 그 중에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찾으라는 건 사실상 셋 다 누군지 찾아라 그 얘기 하는 거지 뭐. 그죠? 그래서 이 3차 방정식 풀란 이야기인데 보니까 어때요? 뭐 공식에 집어넣어서 찾는 그런 3차 방정식 아니잖아. 어차피 인수분해 해야 하는데 공식에 집어넣어서 인수분해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럼 얘는 결국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 조립제법 이용하는 거다. 인수정리 이용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뭘 집어넣으면 0이 될까? 이걸 기억하는 거라고. 그죠? 뭘 집어넣으면 0이 되냐? 1은 안 되죠. 1 집어넣으면 0 안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0은 안 나오죠. 그래서 1이랑 마이너스 1은 안 되고 2를 집어넣으면 어때요? 2 집어넣으면 되네요. 산수하고 있지? 하는 척 눈만 깜빡거리는 거 아니지? 2 집어넣으면 된다고.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 18이잖아요. 2 넣어보면 1, 2에 0, 0,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8, 0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쵸? 그래서 인수분해 해보면 x 마이너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9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요건 또 합차로 쪼개지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근 3개가 다 찾아지기를 2하고 마이너스 3하고 3하고 이렇게 3개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제일 큰 근이랑 제일 작은 근을 곱하시면 마이너스 9다.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죠?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거 594번인데 해를 찾으란 이야기거든. x는 알파 또는 2분의 베타 뿔마 루트 감마 i 이렇게 생겼어요. 갑자기 허근 나왔거든. 근데 이걸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거라고? 어차피 3차라는 건 1차와 2차로 인수분해 될 거니까 1차에서 나온 근이 알파일 거고 2차에서 나온 근이 이 허근 2개일 거라고요. 이건 근의 공식 가지고 찾는 거지. 그죠? 그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인수분해 할 때 다 하던 얘기인데 이거 숫자 집어넣어서 찾는 거잖아요. 넣을 때 아무거나 막 넣는 거 아니야. 뭐 넣는 거였냐면 상수항의 약수 넣는 거예요. 상수항의 약수를 넣는 이유는 근과 계수의 관계 생각해보면 세 근의 곱이 누구냐면 마이너스 a분의 d거든요. 그죠? 우린 지금 뭘 찾고 있냐면 근을 찾고 있는 중이야. 알파, 베타, 감마. 이 근을 찾아서 대입하 지금 이거 근을 찾은 거잖아요. 우연히. 그냥 2를 때려 넣어서. 저 2라는 숫자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거냐면 D 상수항이야. A 넘겨보면 A, 알파, 베타, 감마 여기에 마이너스 붙이면 D거든요. 상수항에 약수들 중에 하나로 근이 들어있다고요. 알파나 베타, 감마는 상수항의 약수라고. 그죠? 그러니까 숫자 넣을 때 아무거나 넣으면 안 되고 상수항의 약수인 것만 넣으세요 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연히 뿔마 1 넣어볼 거고 뿔마 2도 넣어볼 거고 안 되면 뿔마 3도 넣어볼 텐데 미친 척 4는 넣으면 안 된다고. 18의 약수 중에 4는 없으니까. 뿔마 1 넣어보겠죠? 뿔마 2를 넣어보겠지. 근데 호기롭게 3 이런 거 넣어봤자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상수항이 8인데 3이라는 걸 인수로 가지고 있을 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조금 더 정확히는 그런 녀석은 여러분한테 문제로 물어보지 않아요. 그렇게 생긴 녀석은. 그러니까 상수항의 약수 찾아보시면 되고 조금 더 어렵게 내려면 이게 그냥 A가 1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최고차항이 1이 아닌 경우. 그래서 그런 경우도 고려해보면 최고차항 분의 상수항, 최고차항의 개수 분의 상수항 그것의 약수 중에 하나로 근이 있을 거다라는 거야. 그죠? 이거는 3차뿐만 아니라 4차, 5차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근의 곱은
최고차항분의 상수항이기 때문에 근이 누구인지 찾을 때 인수정리로 숫자 때려 넣을 때 아무거나 넣을 게 아니라 최고차항분의 상수항 그것의 약수를 집어넣어 봐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말 되게 길게 했네. 별거 아닌 걸. 다음 유형은 4차 방정식 근을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 근이 아닌 것은 이라고 막 다 때려넣고 그러지 마. 뭐 해야 될지 보이죠? 아니, 전개해도 되는데 아니, 전개하라고 나온 문제 아니잖아. 똑같이 생긴 게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그지? 뭐 하면 돼요? 치환하면 되지 이렇게. 그죠? 그럼 쟤는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0은 0이다 이런 이야기니까 t 마이너스 5 t 더하기 2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고 다시 t 자리에 요거 집어넣으면 되죠. x제곱 더하기 4x 빼기 5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는 0. 그래서 인수분해 하시고 근의 공식 가지고 x 찾아보시고. 그죠? 아이고. 다음 601번 4차 방정식 양수인 근의 곱을 찾으래요. 뭐 사실상 근을 찾으세요나 마찬가지인데 딱 보니까 뭐 공식에 집어넣어서 찾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대신에 보기차식이죠. 특수한 형태의 4차 방정식이다 그 얘기고요. 첫 번째로 시도하는 건 뭐다?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거다. 그럼 얘는 t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1은 0인데 해놓고 나서 보니 인수분해 안 되잖아요. 그죠? 갈아엎고 다른 방법 어떻게 한다? 봐 그러니까 들어 잘 들어. 보기차식이야. 첫 번째로 시도하는 건 제곱을 치환하는 건데 해서 인수분해 안 되니까 싹 갈아엎고 다시 어떻게 한다? 완전 제곱식 합차로 만든다. 완전 제곱식. 맨 앞에 x 4제곱이야. 상수항으로 더하기 1이 왔거든요. 사이에 누가 와야 완전 제곱식이 될 거냐면 2x제곱이란 녀석이 와야 완전 제곱식이 될 텐데 내가 하고 싶은 건 제곱 빼기 제곱는 0 이런 형태를 만들고 싶은 거니까 얘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 와야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서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2x의 제곱는 0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죠? 요 식을 이렇게 살짝 변형한 거라고요. 그러고 나서 보면 이제 얘는 누가 되는 거다?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 이렇게 2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되고 그럼 이 두 개는 각각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x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죠? 찾아가지고 양수인 것만 찾아서 뭐 곱하란 이야기니까 뭐 그거는 실제로 근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605번) 또 4차 방정식인데 쟤도 뭐 공식에 넣어서 찾을 건 아니고 숫자를 넣으려고 했는데 숫자 뭐 넣을 수 있는 숫자가 1밖에 없잖아요. 지금 최고차항계수 1이고 상수항도 1이거든. 근데 1이나 마이너스 1 넣어가지고는 안 나오기 때문에 쟤는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찾을 수 있는 녀석이 아니란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하고 유심히 봤더니 뭐야?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개수들이 똑같이 생겼구나 라는 거지. 그죠?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상반방정식 이렇게 불렀다고요. 얘를 푸는 방법이 뭐였다? 가운데 있는 녀석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x제곱으로 땡겨내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 빼기 x분의 4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 개수들이 같다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니까 개수들이 같은 애들끼리 모으는 거야. x제곱에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한 세트로 묶을 거고 그 다음 4로 묶어서 x 더하기 x분의 1이고 그 다음에 5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오겠죠. 그지? 그 다음 뭐 한다? 얘를 t라고 치환한다.
그럼 얘는 뭐 된다? t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 그죠? 그래서 중괄호 안에 있는 것만 보면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3 요거 마이너스 2에 더하기 5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어서 요게 t 빼기 1 t 빼기 3 중괄호 안에 있는 것만 보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이걸 다시 이제 흰색으로 돌려보면 x제곱에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1이고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이야기니까 x를 하나씩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2차식 두 개로 쪼개진 거니까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x를 찾아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맨날 하는 거고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숫자만 좀 달라지는 거지. 뭐 치환해서 뭐 하고 하는 거 되게 기계적으로 하는 거라서 어차피 인수분해 할 때도 필요한 녀석이에요. 그죠? 앞단원에 대단원 1단원에 인수분해 단원에도 당연히 나오는 녀석이니까 아직 익숙해지지 않은 사람은 충분히 연습하셔서 익숙해지도록 하시고요. 다음 608번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3이고 다른 두 근이 알파랑 베타일 때 A랑 알파랑 베타의 합을 구해보래요. 일단 A는 금방 구해지죠. 얘가 마이너스 3을 근으로 가졌다는 건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 얘기잖아. 그죠? 그걸로 A를 찾으면 되겠죠. 오케이? 산수 직접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알파랑 베타가 나머지 두 개의 근이래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찾으랬거든? 바로 계산이 되죠. 이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야. 마이너스 3이랑 알파랑 베타. 저거 3개 다 더하면 얼마예요? x세제곱이고 x제곱이 없잖아요. x제곱의 개수가 빵이잖아요. 세 근의 합이 빵이란 이야기라고. 세 근의 합은 원래 뭐였다? 마이너스 a분의 b. b가 빵이라고. 세 근의 합이 빵이라고. 세 근의 합이 빵인데 하나가 마이너스 3이야. 나머지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3이지. 그래야 다 더해서 빵이잖아요. 이해됐어? 무슨 얘기지? 이걸 굳이 a를 찾아가지고 다시 뭘 집어넣어서 뭐 조립해법 쓰든지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뭘 또 알파랑 베타를 이렇게 하라고 나온 문제가 아니라고. 뭐 그렇게 한다고 틀리진 않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A는 당연히 대입해서 찾아야지. 근데 그건 A는 찾으면 되고 그 다음 나머지 두 개의 근인 알파와 베타의 합은 세 근의 합이 0이라는 성질을 이용해보면 하나가 마3이니까 나머지 둘이 더하면 3이다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다고요. 얘도 볼까요? 근하다가 루트 3이래. 이거 책에서는 해설에서는 어떻게 풀었을 거냐면 A와 B가 유리수 그랬으니까 여기다 루트 3을 때려 넣을 거야 그냥. 그 루트 3을 집어넣으면 얘는 무리수죠. 세제곱이니까 루트가 안 없어지고 얘도 루트 3을 집어넣으니까 무리수예요. 그런데 요건 제곱할 거니까 유리수가 되거든. 요건 원래 유리수고 그래서 좌변에 유리수 부분이랑 무리수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유리수 부분도 0이고 무리수 부분도 0이야. 그거 두 개 연립해서 A랑 B를 찾는 건데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근 하나가 루트 3인데 개수들이 다 유리수란 이야기잖아. 그럼 나머지 또 하나의 근은 누구란 이야기야? 마이너스 루트 3이란 이야기야. 켤레근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한 근이 루트 3이래? 그럼 또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3이구나 그 얘기고요. 세 근의 합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하나가 루트 3이고 또 하나가 마이너스 루트 3인데 세 개 더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그럼 나머지 또 하나가 누구란 이야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이야기야. 그럼 근이 세 개가 다 찾아진 거라고요. 그럼 그 세 개의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A하고 B를 찾으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너무 말로만 하나? 612번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데요. 아까 3차 방정식 근해 판별하면서 얘기했던 건데 3차라는 건 1차와 2차로 필히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러면서 뭐 물어보는 거냐면 중근 가졌어니까 요 2차식 자체가 실제로 중근을 가져도 되고요. 아니면 얘가 중근 같지 않지만 앞에서 찾은 요 녀석이랑 공통근을 갖는 거지. 겹치는 거야. 이런 경우도 3차 입장에선 중근이라고요. 그죠? 그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보시면 일단 요 3차 방정식을 1차와 2차로 먼저 인수분해를 해야 하는데 A가 껴있어서 약간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A가 껴있기 때문에 인수분해 하기가 편해요. A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고민하는 거야. X에다 뭘 대입하면 A가 없어질까 생각하는 거지. 0은 넣으면 안 돼. 0은 넣으면 0은 얘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 0이 아니라 다른 거. X에다 뭘 집어넣어야 A가 없어질까 생각해보면 1이죠. 1. X에다 1을 대입해보면 A는 알아서 없어질 거잖아. 그럼 나머지 숫자들은 어때요? 알아서 또 없어지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1 마이너스 A 더하기 3 A 마이너스 4 요거 1을 대입해보면 이렇게 나머지가 0인 녀석이 되니까 쟤는 인수분해 해보면 x 마이너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a 빼기 4에 x 더하기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1차와 2차로 인수분해가 된다고요. 그죠? 벌써 해야지 어떻게. 1차와 2차로 인수분해가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실근 1인 걸 찾았으니까 전체적으로 중근을 갖는 건 뭐다? 첫 번째로 요 2차식이 중근을 갖는 거. 얘가 중근을 갖는다는 건 뭐예요? 판별식 보면 되지. 얘가 0이면 되겠네요. 전개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6 빼기 16 그래서 a가 0인 거랑 8인 거랑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근데 답에 8이 없잖아요. 뭐가 또 있다는 거야. 뭐가 또 있다고? 두 번째로 1차식과 2차식이 공통근을 갖는다. 얘네 둘이 겹치는 해가 있다고. 그럼 이걸 인수분해해서 해를 찾아라 그 얘기가 아니고 얘가 1을 근으로 갖는다고. 얘가 1을 근으로 갖는다고 저기다 1을 대입한다고. 1 마이너스 a 더하기 4 더하기 4 얘가 0이면 되더라. 그래서 a가 9라는 것도 하나 있는 거네요. 1차와 2차가 공통근을 갖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가능한 A는 0하고 8하고 9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죠? 요 경우 빼먹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요거 빼먹지 않고 꼭 찾으시고요. 1차, 2차로 인수분해 한 다음에 중근 갖는다. 그럼 얘가 중근 갖는 경우도 있지만 요 녀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져도 얘랑 겹치면 3차 입장에선 중근인데 그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요 녀석이랑 똑같은 걸 얘가 해로 갖는 거니까 얘가 1이라는 녀석 근으로 갖는 거잖아요. 얘도 1을 근으로 가지면 돼. 그래서 1을 대입한 게 0이 되도록 하는 A를 찾으시면 된다고요. (616번인데) 이걸 보고 이제 뭐 하라는 거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 앞에 우리 다항식 연산이나 뭐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나 이런 거 할 때 많이 보던 거거든요. 이것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뭐 통분해서 뭘 바로바로 하셔도 되지만 통분해서 뭘 하라는 이야기라기보다 이거 하라는 거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알파, 베타, 감마 사이의 관계를 먼저 좀 찾아보면 알파랑 베타랑 감마를 다 더한 게 5란 이야기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더한 게 9란 이야기고 알파랑 베타랑 감마 다 곱한 게 5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런 걸 실제로 니들이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해봐 그 얘기 하는 거야. 다항식 연산 곱셈 공식 할 때는 이것들을 주고 얘 찾아보세요 이런 문제였다면 이제는 이런 것들을 이 방정식에서 니들이 찾은 다음에 한번 해봐 그 얘기 하는 거라고. 그럼 이제 얘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납니까? 그냥 무턱대고 전개하면 너무 문자가 많아서 불편하기 때문에 베타 더하기 감마를 뭘로 바꾼 거야? 5 마이너스 알파로 바꾼 거야. 그죠?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이 알파분의 5 마이너스 알파, 베타분의 5 마이너스 베타, 감마분의 5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그럼 이거는 5로 묶으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3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알파분의 5 빼기 1이니까. 그럼 얘는 이제 통분하시면 요 녀석 두 개 가지고 산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은 요 관계식을 찾아내는 게 요 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라는 거고요. 나머지 산수하는 건 앞단원에 있는 거랑 같으니까 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나오는 건 3차 방정식 색은 알파, 베타, 감마가 저거라고 했는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알파, 베타, 감마를 찾으란 이야기가 아니고요. 찾을 수도 없어요. 저 뭐 숫자가 없어. 넣을 수 있는 숫자가 1이나 마이너스 1밖에 안 되는데 1도 안 되고 마이너스 1도 안 되기 때문에 알파, 베타, 감마를 실제로는 못 찾아요. 그런데 이거 세 개를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을 새롭게 찾아보란 이야기니까 주어진 힌트는 뭐냐면 알파랑 베타랑 감마랑 다 더한 게 마이너스 3이고 두 개씩 곱해서 다 더한 건 마이너스 2고 세 개를 다 곱한 건 1이다 그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우린 뭐 해야 돼?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 이거 찾아야 되고요. 얘가 누구인 거야? 마이너스 a인 거야. 또 알파 베타분의 1 더하기 베타 감마분의 1 더하기 감마 알파분의 1 이거 찾아야 되고요. 얘가 b니까.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분의 1 얘 찾아야죠. 이게 마이너스 c니까. 그죠? 이거 세 개를 근으로 한다는 건 셋이 더한 게 마이너스 a고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게 1분의 b고 세 개 다 곱한 건 마이너스 1분의 c니까. 그럼 얘는 뭐 통분하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이거 집어넣어서 a, b, c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죠? 계속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다. 그런 이야기고요. 624번. 요 3차 방정식 한 근이 1 더하기 루트 2고 a, b가 유리수다 그랬거든. 그럼 이것도 아까 했던 것처럼 그냥 1 더하기 루트 2를 때려 넣어서 유리수 부분, 무리수 부분 따로따로 생각하셔도 되지만 얘는 그거 하라고 나온 게 아닌 거지. 개수들이 다 유리수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란 얘기야? 근 하나가 1 더하기 루트 1에 나머지 또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2겠지. 켤레근이 와야 하니까. 그리고 나서 뭐예요? 세 근의 곱이 3이다 그 얘기하는 거지. 하나가 1 더하기 루트 2,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2. 그런데 거기에 나머지 또 하나 있는데 그거 세 개 곱해서 3이라고요. 나머지 한 근이 누구인지 금방 찾아진다 그 소리야. 그거 이용해서 A하고 B 역시나 근과 계수의 관계로 좀 찾아보시면 되겠죠.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개수들이 다 실수인데 허근 들어있잖아요. 이것의 켤레도 또 하나의 근일 거고 세 근의 곱이 마이너스 14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나머지 실근 하나를 또 찾아내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형 10번은 요거는 이 뭐냐 활용 문제인데 활용 문제 제가 원래 잘 안 푸는데요. 제가 풀면 그냥 답이 나오잖아요.
잘 좀 풀기 좀 그런데 그래서 말로만 하려고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가 각각 4래요. 원기둥 모양의 물탱크가 있대요. 그런데 반지름을 늘리고 높이를 줄인대요. 그럼 늘리는 길이를 x라고 보면 반지름은 x만큼 늘었고 높이는 x만큼 줄었잖아요. 그럼 새로운 원기둥의 부피가 나오겠지? 근데 그게 원래 물탱크의 부피랑 똑같대요. 식이 만들어져? 최초에 뭐였다? 반지름 4, 높이 4. 16파이 곱하기 4. 그게 최초의 부피인데 반지름을 늘려 4 더하기 x의 제곱 파이 4 마이너스 x 했더니 64파이랑 똑같다고. 해보면 알아. 하기 싫어서 지금 다들 좀 그렇지? 니들이 하세요. 아이 다 됐고요. 뒤에 가면 이제 연립방정식 얘기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다 못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연립방정식이랑 그 다음에 x세제곱 오메가 나오는 거 하나 있거든요. 앞에 내용만 짧게 예고를 하고 가자면 요거 이 x세제곱은 1, 요 허근의 성질은 저기 뒤에 유형업에 가면 나와요. 바로 안 나오고 유형업에 가면 나오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요. 여기 연립 2차 방정식 나오죠. 연립 1차 방정식은 너무 쉬워서 안 나오고요. 그건 중학교 때 하는지 중학교 때 뭐 아닌 거니까 됐고, 연립 2차 방정식 이야기가 나올 텐데 얘도 뭐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서요. 뭐 어렵지 않고, 마지막에 참고라고 써있는 이 부정 방정식 있죠. 여기가 차라리 여러분을 조금 괴롭힐 거거든요. 뭔가 잡힐 듯 안 잡힐 듯 안 잡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골치 아픈데 이것도 다음 시간에 연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